달러-1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한 달간 30조 원 이상을 매도하며 패닉셀을 이어갔고 브렌트유 가격은 141달러에 도달하며 백워데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붕괴된 심리적 마지노선 1,530원의 공포는 이미 우리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찍힌 지정학적 청구서는 고유가와 고환율이 어떻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전 8시 출근길 주유소에서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9.9% 급등하며 3년 5개월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는 폭등하고 있죠. 12시 30분 점심 식사 후 마시는 커피의 원화 기준 수입 가격은 5년 새 4배나 폭등했습니다. 국내 대체재가 전무한 상황에서 환율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입니다. 저녁 6시 마트 장보기에서는 밀, 옥수수, 설탕 등 수입 원재료 가격 폭등이 느껴집니다. 식품 원료의 국산 비중이 28.9%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로 시차를 두고 전이되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뚫고 있는 스텔스 싱크홀은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시대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출들이 치명상을 입히고 있죠. 먼저 식탁 물가의 폭등이라는 가시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2%, 근원 물가는 2.3% 상승했으며 고기, 과일 등 장바구니, 필수품의 체감 물가는 무려 30%에서 90%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스텔스 지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누출도 심각합니다. 구독 서비스, 소액 고정 지출 등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계좌를 갉아먹는 숨은 비용들이죠. 한국은행은 에너지 비용과 수입 물가 상승이 결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켜 민간 소비를 질식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밸브가 잠겨버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면전이 촉발될 경우 역대 최악의 에너지 공급망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5%를 마비시킬 것이며 1,2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차질과 핵심 에너지 시설 40여 곳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4월의 공급 차질 규모가 3월의 2배에 달할 것이며 과거 오일 쇼크와 러시아 가스 위기를 합친 것보다 심각한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덧셈이 아닌 곱셈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원화 가치는 더욱 빠르게 추락하는 악순환에 덫에 빠진 것이죠. 첫 번째 기여는 고유가 충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135달러에서 1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부족과 각국의 전략 비축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기여, 고환율 쇼크가 맞물립니다. 에너지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폭증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보다 1.5배 이상 가파른 원화의 차별적 평가절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주식 매도 대금 30조 원의 환전 수요까지 겹쳐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물가 상승 압력은 끌어오르는 상황이죠. OECD는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동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부각시키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은 1.8%에서 2.7%로 0.9%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에너지 쇼크가 실물 경제 공급망 전반으로 전이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액 폭등으로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패닉을 넘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고 국면을 삼방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고유가 150달러, 고환율 1,530원, 고물가 2.7%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스템 과부하 경보를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기업의 대응, 그리고 개인의 자산 관리를 아우르는 삼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딜레마 속에서 정밀 타겟팅 정책을,
기업은 산업 양극화 속 생존과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개인은 체리 슈머로의 전환과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황금 저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준금리 2.50% 동결의 이면에는 섣부른 인하도, 인상도 불가능한 외통수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는 물가 자극,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그리고 원화 가치 추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은 극심한 내수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그리고 한계 기업의 연쇄 도산 우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4월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즉 3분기경 선제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한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정책은 지금 진화와 점화 사이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방패와 경기를 띄우기 위한 불쏘시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양새입니다. 진화 정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있습니다.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 연장되며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58원의 인하를 유지하여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를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반면 점화 정책으로는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여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체제는 산업별로 극명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먼저 승자로는 K-뷰티 화장품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BSI 전망이 121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낮은 원가율과 압도적인 해외 매출 비중으로 고환율에 따른 환차익과 가격 경쟁력 수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역시 BSI 전망이 상향되며 승자에 속합니다. AI 수요가 견조하고 원화 환산 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시 수요 둔화라는 부메랑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반면 패자로는 식품 및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료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고 대체재가 전무하여 가격 인상 압박으로 수익성이 최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전량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비용 전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을 위한 첫 번째 생존 트리아지는 방어적 소비와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싱크홀을 메우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스텔스 지출 통제와 체리 슈머 전략이 있습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통신비, 보험료를 최적화하며 정보를 적극 활용한 공동 구매와 PB 상품 소비로 합리적 지출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격 전략으로는 안전 자산과 확실한 모멘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9조 원의 주식을 매도하는 속에서도 채권 투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확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압축하여 환율에 민감한 내수주를 피하고 글로벌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AI 밸류체인 및 고환율 수혜 수출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을 위한 두 번째 생존 트리아지는 공급망 가시성과 BCP 강화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비즈니스 연속성을 방어해야 합니다. 첫째, 재무 임팩트 해지를 위해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의 상시화 시나리오 기반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에너지 파생상품 활용 및 비상자금 계획을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동 물류 마비에 대비하여 우회 및 대체 항공 운송 경로를 확보하고 1차 협력사를 넘어선 하위 공급망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단 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정학적 혼란을 틈탄 국가 지원형 AI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핵심 인력 및 IT 인프라 복구를 포함한 전사적 대응 체계, 즉 BCP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를 위한 세 번째 생존 트리아지는 에너지 안보와 구조적 체질 개선입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지정학적 내성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첫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동의 70% 이상 편중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선을 북미, 남미 등으로
다각화하여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전략 비축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비축유의 탄력적인 방출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정책 믹스입니다.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핀셋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 없는 섬세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입체적 방어망 구축입니다. 개인의 소비, 기업의 공급망, 국가의 안보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가장 안쪽의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체리 슈머와 자산 재배치를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는 최전선 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간 단계의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BCP 강화를 통해 비용 전가를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가 정책 조율과 에너지 독립을 통해 1,530원의 환율과 배럴당 150달러의 외부 충격 파도를 방파제처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때로는 대외 의존적인 체질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026년 중동발 쇼크를 수동적인 충격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1,530원의 환율과 배럴당 150달러의 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앞에서 수동적으로 위축될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 소비와 밸류체인 재편을 통해 가장 먼저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지금 여러분의 청사진에 달려 있습니다.